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일본만이 저임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그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요즘 스스로를 자성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올라옵니다. 일본이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기사가 지금 보시다시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친일수구 세력들이 코로나 이전에 하나하나 일본의 경제와 비교하며 한국을 비난했을 때가 생각나는데 어느 순간 일본의 실체가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다 보니 이젠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는 게 저는 유튜브를 하는 시점에서 웃기기만 합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아베노미스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최근 일본 노동자의 저임금이 문제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 임금은 세계 탑 클래스였습니다. 그러다 그 오늘에 이르기까지 명목임금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고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임금은 1997년을 100으로 하면 1996년엔 89.7로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1997년 2871만엔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18년엔 1788만엔, 21년 동안 1000만엔 넘게 다운. 일본이 점점 가난해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착실히 임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임금 수준은 유럽 북미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멀어졌고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가 한국에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저임금에서 탈피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새롭게 발족하는 키시다 수상이 내건 새로운 자본주의에서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아베노믹스의 맹점,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주로 기업입니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불하려면 우선 기업이 보다 많은 수익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 성장이 필요합니다. 국가 경제 성장, 기업 수익 확대, 노동자 임금 상승과 같은 것이 일반적인 임금 상승의 로직입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아베 신조 정권에서 스가 요시대 정권의 아베노믹스는 이런 로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클리컬 다운, 낙수 효과라고도 하며 금융 완화로 엔화 하락을 유도하면 수출형 대기업이 성장, 그 혜택이 관련된 중견 중소기업에까지 미치고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며 가게가 윤택해진다는 것이 전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수익은 개선되었지만 임금 수준은 상승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낙수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회와 노동시장의 구조 문제가 임금 상승의 로직을 저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 지방기업, 서비스업의 임금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중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남녀 임금 격차도 문제입니다. 임금 수준을 올리기엔 거시경제 개선을 위해서는 불충분하며 이와 같은 구조 문제 해결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온전히 임금 수준을 억눌러 임금 상승을 저해하는 첫 번째 구조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기업 규모별 임금은 남성이 대기업 37만엔, 중소기업 33만엔, 소기업 30만엔, 여성이 대기업 26만엔, 중소기업 25만엔, 소기업 23만엔입니다. 대기업을 100으로 하면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는 남성이 중소기업 8.80, 소기업은 8.02, 여성이 중기업 9.50, 소기업 8.74입니다. 중소기업의 임금이 낮은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아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본의 특징은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이 좀처럼 도태되지 않고 존속한다는 점입니다. 2008년 리먼 쇼크로 인한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작은 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 정권이 금융원활화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가시고 민주당 정권이 갈린 뒤에도 온갖 방법을 다 쓰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산 방지를 위한 정책 지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자로 사업을 겨우겨우 지속하는 중소기업에서 만족스러운 임금 인상이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임금 수준이 오르려면 대담한 중소기업 구조개혁으로 한계에 이른 중소기업의 도태가 필수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큰 구조 문제가 비정규 노동자 증가입니다. 고용 형태별 임금을 보면 남녀 합계로 정사원 정직원 32만엔인데 반해 비정규 노동자는 21만엔입니다.
2020년 비정규 노동자가 2,090만 명으로 고용자 전체 5,620만 명 중 비율이 37.2%에 달하고 있습니다. 1989년 약 20%였다가 헤이세이 동안 비정규 노동자가 폭증하였습니다. 헤이세이 시대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평균 임금이 하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비정규 노동자가 증가하였을까요? 파견노동법 등 법 규제와 노동자 측의 가치관 변화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고용을 하는 기업 측에서 보자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사원을 가능한 고용하고 싶지 않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사원 해고가 판례로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례해고 4조건이 충족되면 잉여 인원을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적용 조건이 까다롭고 노동자의 노동 효율이 나쁘다는 정도로는 해고할 수 없어 불투명한 경영 환경 하에서 해고하기 쉬운 비정규 노동자를 늘리게 된 것입니다. 국가는 비정규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파트타임 유기고용 노동법 등을 개정, 작년 4월부터 대기업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만약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이 크게 오른다면 기업은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을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 등의 고용을 늘리거나 그마저도 어려우면 사무소를 해외로 이전시킵니다.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전 직원의 임금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경단련이 작년 3번에 걸쳐 정부에 요청한 대로 해고 규제를 완화한다면 우선 기업은 안심하고 정사원을 늘릴 수 있고 평균 임금이 상승할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중소기업과 정사원을 지키는 법 규제, 정책 지원이 존재함으로써 좀처럼 임금이 오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격차를 해소시킬 것인가? 그렇다면 최근 발족한 기시다 정권에 주창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임금 수준은 상승할까요? 기시다 수상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만들어냄으로써 임금을 상승시키고 소득 격차를 해소하려 합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선거 전에 말하기 어렵지만 파견을 착취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에서는 형편없는 룰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베트남에서 온 기술 실습생들을 착취한다든가 이런 일이야말로 언론도 보도해야 한다. 시타마치의 중소기업이 나사도 인정하는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대단하다. 너무 과장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확실히 그 기업은 대단할지도 모른다. 업태상 중소위의 방식을 바라기 어려운 곳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부만 보여져 중소기업 전반이 대단하다는 게 되어버리고 있지 않았나. 그 굉장한 중소기업 아래 하찮은 중소기업이 쌓여 있는데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청 관계라든지 외주 가격도 그렇고 발주하는 측이 뭐든지 생각 없이 두드려 거의 적자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작업하는 하위 중소기업은 돈이 없고 그럼 당연히 임금도 올릴 수 없다. 잘 나가는 기업 쪽이 제대로 돈을 내야 한다. 자민당이 노동 분배율 향상을 향해 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실시합니다. 자민당은 엄청난 말로 국민을 속여왔지만 현재의 격차 확대, 경제 정체를 보면 자민당의 정책으로는 개선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바꾸는 것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투표율을 올려 조직표의 영향력을 보여줘야 한다. 임금 인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의 심의를 중재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심의회의에서 보험료를 40세 이상 징수를 30세까지 낮추는 것이 거의 정해진 상태로 심의가 중지되고 있다. 선거 후에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임금 인상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군요. 10년, 20년, 30년 과거의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면 참새의 눈물이지요. 월급 올리지 않고 보너스로 환원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지만 보너스는 불안정하네요. 실적 나쁘다고 나오지 않거나 많아서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안정된 생활 설계가 어렵다. 월급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회사 측에서 보면 한번 올린 급료는 낮출 수 없고 불필요해진 인재도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인 임금 인상밖에 할 수 없다. 노동자 측에서 보면 고용이 경직화되어 퇴직하면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꼭이라도 회사에 매달려야 한다. 그래서 임금 인상이 없어도 그만두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 어느 쪽에서 봐도 임금이 오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투표를 잘못하면 일본처럼 되는 것은 명약관항합니다. 어느 세력이 친일 세력이고 또 일본의 모델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지 우리도 얼마 남지 않는 대선에서 정말 잘 판단해서 현재의 일본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